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아토모빌에서 만든 뱀프 U라는 차량입니다. 맨 처음에 디테일이 퀄리티다 또 외치고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가 차량을 구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오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모빌 뱀프 U 차량은 제가 촬영을 요청을 드려서 찍게 된 차량인데요. 촬영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번에 방문했었던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차량 중에 한 대였고,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깐깐하시고 꼼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 구독자분들이 인정하셨던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토모빌 차량을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 사실 국내 캠핑카 시장은 타겟층이 저보다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감성들이 약간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 구매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일 수 있는 차량들이 시장에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아토모빌은 대표님 내분이 상당히 젊으신 분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감각이라든지 실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캠핑하는 분들의 특유의 디테일함들이 살아있는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요청드린 차량은 뱀프 U 차량인데요. 아토모빌에는 뱀프 U, 뱀프 M, 뱀프 M 플러스 세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제가 뱀프 U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터 미연장 차량 중에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U자형 소파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타제조사들에서도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레이아웃인데, 아토모빌만이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적인 감각이나 디테일들을 보여드리기에는 뱀프 U 차량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 회사들과 동일한 레이아웃이지만 아토모빌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뱀프 U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6,900만 원이고요. 개소세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재원은 제가 리뷰했던 다른 포터와 봉고 기반의 충미연장 차량들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는 거의 5.6m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폭에 있어서 몇 센티미터 차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충미연장 차량들을 보실 때에는 이 차량은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디테일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 차량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뱀프 U의 베이스 차량은 포터2 스타일 트림에 오토미션이 추가된 차량인데요. 스타일 트림은 가장 아래 트림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스마트 트림에 통풍 시트를 추가해서 많이 출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90만 원의 가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량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오토라이트도 들어가는 데다가 통풍 시트까지 추가하시기 때문에 90만 원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하신 이후에 출고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조수석 쪽 측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벙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뱀프 U의 벙커는 상당히 볼륨감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벙커 형상을 가져간 데는 안쪽에 생활 공간을 넓게 가져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벙커 공간을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생활 공간이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행 중에 주행풍이 있다든지 전체적인 형상이 날렵해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뭉툭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미연장 차량은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벙커 공간이 좁게 되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실로만 한정이 돼서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미연장 차량에서 이렇게 벙커 공간을 넓게 제작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단열을 위해서는 FRP의 두께도 정말 중요한데, 아토모빌의 외장은 FRP에 GRP를 더한 것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35mm 정도 돼서 일반적인 국내 차량들의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편이라서 단열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색깔이 데칼이 아니라 이렇게 도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칼은 색이 변할 수 있는 반면에 도장은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장 색상도 녹색 톤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색상도 블루 톤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를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심플한 느낌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에서 보시면 벙커 쪽에 창 하나, 거실 쪽에 대형 창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틴티드 글라스라서 사생활 보호가 되도록 어둡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돼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문 쪽 보시면 기본적인 포터 스텝이 되어 있는데 높이 자체가 높지 않아서 오르내리시는데 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확장형 타입으로 제공이 돼서 운전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일부 제조사들에서는 블랙박스나 상시 후방 카메라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데 반해서 아토모빌에서는 2채널 블랙박스랑 상시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제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4채널 블랙박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4채널 블랙박스가 아닌 4채널 CCTV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블랙박스와 CCTV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블랙박스는 안쪽에 운행하실 때 내 측면을 모두 보시면서 턴 시그널을 넣으면 그쪽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CCTV는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루멘TV에서 4개의 카메라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앞쪽의 타이어는 스펙은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기본 휠이 싫으신 분들은 알루미늄 휠캡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전기실 벤트가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이 차량에 제공되는 외부 수납함인데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터 충미 현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면에 제공되는 이런 수납함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벤프유의 수납함에는 수납함 도어에 이렇게 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걸 풀어주시면 완전히 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납함 전체적인 공간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바닥은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긁힘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함 안쪽에는 이렇게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내부를 전체적으로 밝혀주기에 부족하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납함 내부에는 아토모빌에서 이렇게 공구를 넣어 두셨는데, 이것은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제공하는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출장 나가셨는데 간단한 수리 같은 것들을 통화상으로 설명을 듣고 하더라도 공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공구들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도 유저 편의성을 잘 고려해서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상단에는 프로캠프사의 3m 수동 어닝이 기본 제공되고요. 아래쪽으로는 LED가 있어서 앞쪽에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전동 어닝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옵션 가격은 아토모빌에 별도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충미현장 차량에서 하부 보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부 스프링 4종 세트가 80만 원의 가격으로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하부 보강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입문인데요. 출입문에는 이렇게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어락은 옵션 사항인데요. 이번에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께 아토모빌에서 4가지 품목을 기본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도어락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도어를 열어보면 일반 캠핑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타입의 도어고요. 모기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도어 쪽에는 이렇게 쉐이드 설치되어 있는 타입이고, 앞쪽에 휴지통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텝이 있는데 수동 스텝이고 기본 제공되고요.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올라가신다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있는 신발장인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2단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평소 캠핑카 생활하다 보면 신발 수납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이 신발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신발장이 이곳에서도 이렇게 열린다는 게 있는데요. 들어올 때 넣고 나갈 때는 이 문을 열어서 바로 빼서 신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설계했다고 보여져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는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 호스 타입이 아니라 커넥터 타입이기 때문에 동파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인데 가장 상단에는 상시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뒤쪽에는 주방 쪽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량 테일 램프는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자전거 캐리어도 설치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웃트리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옵션 사항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는 80리터 용량의 오수통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옵션인 150리터 오수통을 설치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에서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캠프사의 제품이고 14.4리터 용량의 제품이고,
SOG는 옵션 사항인데 SOG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요소수 주입구 들어가 있는데요. 요소수다 보니까 여기에 요소수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옆쪽에는 냉장고 벤트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쪽으로 또 외부 수납함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 이 외부 수납함은 공간 자체가 작지 않아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판넬이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물 관련된 밸브들이 있어서 조작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물 쪽에서 설명드릴 동파 방지를 위한 컴프레서도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덮개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내부에 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등 하나 정도 추가된다면 더 좋은 수납함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연료주 입구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한전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인 입구 설명드렸으니까 전기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에는 배터리는 인산철 암페어 900A가 제공이 되고, 태양광 판넬은 500W, 인버터 용량은 3kW, 주행 충전 용량 60A, 한전 충전 용량 40A가 제공이 되는데요.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배터리 용량이나 태양광 판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쪽에 에어컨 가동하시거나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더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판넬을 500W를 추가하셔서 최대 1000W까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배터리도 200A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 200A는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점프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 900A를 위한 보조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 용량도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용량도 충분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 더 금액을 추가하셔서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적상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적상계 외에 앞쪽에 운행하시면서 또 볼 수 있는 적상계를 추가로 설치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실에 파이어제로 소화기도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파이어제로 소화기를 3개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돼서 안전 관련된 것들이 추가된 안전 패키지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청수주 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주 입구 살펴보면서 물 관련된 물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청수통 용량은 150L고요. 오스통 용량은 80L,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14.4L인데 오스통을 150L 용량의 스테인리스 타입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옵션 사항이고요. 기본 제공되는 80L 오스통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스통이 지저분해졌을 때 교체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에, 스테인리스 오스통을 사용하게 되면 제작을 해야 돼서 금액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변경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 관련해서는 동파 방지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 관련된 라인들을 난방 라인과 같이 가게 해서 동파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스통에는 삽입형 열선을 삽입해 놔서 오스통 얼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겨울철에 물 사용을 한 이후에 컴프레서로 빼내줄 수 있도록 컴프레서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겨울철에 물 사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 필터 관련된 옵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오스통은 자동 드레인 밸브와 수동 드레인 밸브가 제공이 되고, 청수통은 수동 드레인 밸브가 제공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슈가 됐던 식용호스를 사용하는 부분도 아토모빌에서는 계속해서 식용호스로 사용을 해오셨고, 올해 제작되는 차량들부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압 호스로 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호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수주 입구 아래쪽으로 청수 게이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정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청수 주입을 하다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서, 물이 넘친 이후에 급하게 물을 잠근다든지, 물을 절반만 넣고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런 점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옆으로는 또 12V C가잭 단자가 있는데, 물 호스를 바로 꽂아서 청수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행 갔을 때는 말통에 물을 받아서 물을 주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물을 주입하려면 말통을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여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워터 펌프를 여기 사용하게 되면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캠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인상적인 부분들 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상당히 화사한 느낌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산뜻한 느낌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똑같은 U자형 레이아웃에서 디테일을 가져간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 있는 커튼을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하게 되면 앞쪽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고, 커튼을 치고 난 안쪽에서는 벙커베드와 여기에 변환형 침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대에서 또 주무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커튼을 하나 두는 것 뿐인데도 이러한 디테일한 생각들이 공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심한 포인트고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쓰여있는 가구 소재가 기본적으로 콤비아판을 사용하는데, 콤비아판 자체도 이제로 등급이라서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옵션 100만 원을 추가를 하시면 친환경 에코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접착제를 쓰지 않은 가구라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부들이나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참고해서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안쪽에 조명을 간접등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모던한 느낌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실, 그리고 벙커베드 쪽, 그리고 주방 공간 쪽까지 간접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깔끔한 화이트 느낌의 등이 사용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명들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실 공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전형적인 U자형 소파인데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어른 5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소파에 쓰여있는 소재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재질이 쓰여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셔서 만져보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가 좌우측은 42cm, 43cm 정도 돼서 제 기준에서 약간은 짧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이 뒤쪽은 50cm가 넘기 때문에 성인 남성은 이쪽에 앉으시면 좀 더 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좌우측도 그렇게 짧진 않아서 앉아서 생활하시기에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워크스루를 할 수 있도록 지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는 냉기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천이 사용되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 워크스루 되는 포인트에는 이렇게 등받이 쿠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U자형 소파를 가지고 있는 충미 현장 차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동승해서 가시는 분들은 뒤보기로 2점식 벨트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국내 차량들이 대부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뒤보기 하셨을 때 등을 좀 더 편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쿠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쿠션은 또 하나의 용도가 있는데요. 이 쿠션을 여기 이 공간에 이렇게 끼워 주시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거실 공간을 나눴을 때 나눠지는 포인트까지 침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성인 남성 한 명이 충분히 누워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튼을 한번 닫아보면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많은 고려를 해서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보여드리면 애쉬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모던한 느낌의 테이블입니다. 이건 완전 제 취향 같은데 테이블 사이즈도 작지 않아서 사용하시기에 괜찮아 보이고요. 이 테이블에는 또 디테일이 있는데요. 테이블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둬서 테이블 아래에서 물티슈나 뭐 리모컨 같은 것 여기 수납해 놓고 사용하신다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벤프유 차량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거실 침실 변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테이블은 이렇게 젖혀주신 이후에 앞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낮춰주실 수가 있고요. 낮춰주신 이후에 여기를 받쳐주시고 쿠션을 끼워주시고 여기 있는 등받이들을 빼내서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끼워서 침실 공간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실 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사이즈는 거의 2m에 2m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3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있는 단차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등배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트 같은 거 깔아서 사용하신다면 침실 공간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침실 변환을 했을 때 벤프유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침실 변환 이후에도 상당히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TV를 봤을 때 상당히 편한 자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수납함 한번 다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개의 상부 수납장, 아래쪽에 2개 크게 트여 있는 수납장 2개가 있는데요. 위쪽에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장들 사용하시게 돼 있는데, 이 장들도 이렇게 흰색과 블루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색감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수납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부 수납장을 없애고 상부 수납장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납량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장 스타일에서는 또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쪽 수납함도 동일하게 4개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각각의 사이즈는 영상에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LG의 27인치 루멘 TV가 기본 제공되고요. 위치도 기대서 보기에 편한 위치에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에바스페커의 컨트롤러, 바람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바닥 난방 컨트롤러까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난방 관련된 것들이 여기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컨트롤부는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또 주무시는 곳 근처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양쪽에 이렇게 대형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틴팅 처리되어 있어서 바깥에서는 안쪽이 잘 안 보이고, 안쪽에서는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스럽고, 초창기 아토모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반으로 갈라서 창 2개를 설치하고 커튼 이후의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통창으로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이런 통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에는 이렇게 220V 단자, 12V 시가잭 단자 있어서 전기용품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을 스위치고, 여기 있는 스위치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무시고자 할 때 메인 컨트롤러에 가서 불을 다 끈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위치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 조명이 모두 다 소등이 돼서 주무실 때 한 번에 등을 끄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용해 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점들은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물품들 수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시회 때 이렇게 데코를 하셨던 거라고 하는데,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작은 리모컨이나 짐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성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220V 단자, 12V 시가잭 단자 있어서 전기 단자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제 벙커베드 공간입니다. 벙커베드는 외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높이를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 남성이 앉아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형태의 벙커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벙커베드는 메인 침실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도 분명히 중요한데, 길이 방향으로 198cm에 폭이 140cm 정도 되는데요. 벙커 형상 자체가 안쪽으로 가면서 좁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형상이라서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누웠을 때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서 성인 두 분이 누워서 생활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매트리스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서 얇은 매트리스를 제공하는 차량들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지곤 했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네트가 옵션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네트는 기본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또 서비스로도 주시고 한다고 하니까 안전네트는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벙커 공간에는 양쪽에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창이 있어서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지금 제가 누웠을 때 발이 여기 닿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주무시다가 발로 차서 파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벙커 형상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좀 더 높이긴 어려워 보이는데, 추후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좀 더 높은 곳에 창이 위치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햇빛도 들어오고 벙커 공간을 환기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양쪽으로는 위쪽에 이렇게 등이 제공되고요. 아래쪽에는 220V 단자, 그리고 USB 단자 제공이 되고, 조수석 쪽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USB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12V 시가잭 단자 자리라고 하고, 12V 시가잭 단자가 제공되면
위쪽에 DC 정리 매트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앞쪽 천장에 해키창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키창 옵션 선택을 하신다면 거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더 밝아지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열어서 환기시키실 수 있는 부분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키창이 옵션으로 빠져 있는 이유는 태양광 판넬을 500W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빠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하실 수도, 해키창을 설치하실 수도, 둘 다 설치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뒤쪽에 에어컨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캐리어사의 벽걸이형 6평형 인버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충분한 냉방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효율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앞쪽으로 이렇게 장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경우에만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에어컨 리모컨 수신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방 설명드렸으니까 난방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에는 에바스페커 D5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5.5kW의 난방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난방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난방, 온수, 바닥 난방까지 모두 제공되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토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거실 쪽에는 냉장고 아래쪽에 이렇게 토출구가 마련이 돼 있고, 화장실 안쪽에 이렇게 토출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총 2개의 토출구가 제공됩니다. 차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토출구 2개라면 전체를 난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은 토출구가 다양한 곳에 있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벙커베드나 거실 앞쪽에 토출구 하나씩만 더 추가된다면 좀 더 완벽한 난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방 관련돼서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 말씀드릴 텐데요. 에버스테커의 D2를 옵션 설치가 가능하신데, 이것은 아토모빌에서 사용하시던 분께서 겨울철에 D5 히터가 고장이 나면 너무 추워서 생활하기 힘드셨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고장을 대비해서 에어 히터인 D2를 추가 선택하셔서 두신다면 D5가 혹시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조 난방 장치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A 인산철 배터리와 보조 무시동 히터까지 묶어서 또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각각 선택하시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옵션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방 살펴볼 텐데요. 충미 현장 차량의 대부분이 뒤쪽에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이런 가구의 인테리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디자인의 힘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사이즈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크볼은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상당히 크고 깊은 싱크볼이라서 물튀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색상 자체도 어두운 톤이라서 물때 같은 것도 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깔끔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수전도 검은색으로 모던한 타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싱크볼에는 덮개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을 추가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이렇게 대형 창이 있어서 바깥 경치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방창과 위쪽에는 맥스팬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는 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맥스팬은 옵션이 적용된 타입인데요. 이렇게 쉐이드까지 있고 안쪽에 등까지 있어서 좀 더 고급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 사항인데 이번에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기본 제공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조명이 있고요. 오수 열선이 있어서 오수통에 열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점은 워터펌프 스위치가 주방에 바로 있어서 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바로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말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샤워실도 워터펌프가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편한 곳에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220V 단자, 그리고 시가잭 단자까지 있어서 가전제품들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에어컨 옆으로는 이렇게 코너 쪽에 장을 마련해둬서 작은 공간이지만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놨고요. 출입구 옆쪽으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제공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 예쁘기 때문에 차량과 조화를 정말 잘 이루는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도 부족하지 않고 시간도 10초씩 이렇게 디지털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 공간들이 3개가 제공이 되는데, 꽤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물건들 놓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를 도어로 막아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필요시에는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 앞쪽과 신발장 위쪽 공간은 작지 않은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냉장고는 프로캠프사의 150리터 용량의 냉장고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시는 냉장고인데, 위쪽에 냉동고가 있고 아래쪽에 냉장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위쪽으로도 큰 수납함 제공되니까 큰 주방용품들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볼 아래쪽으로는 주방 수납함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열어보면 2단으로 제공이 되는데, 위쪽은 싱크볼 때문에 약간의 간섭이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는 상당히 여유롭고, 밑에는 더 큰 공간이라서 큰 주방짐들은 여기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한번 나눠주는 게 있다면 좀 차량 운행 중에 흔들리는 걸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들은 아토모빌에서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또 수납함 공간이 2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주방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수납함 공간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짐들 수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방 전체적인 수납함들을 살펴봤을 때 공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작은 커틀러리 같은 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어닝등 스위치, 자동 퇴수 밸브가 있는데,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량 출입문 열고 바로 어닝등 켜고 끌 수 있는 위치라서 그런 사용성들을 고려해서 스위치 위치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뒤쪽에 있는 도어를 열어주시면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차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분이 볼일 보시고 샤워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사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실 쪽에는 창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공간을 좀 더 밝게 쓰시기 원하시거나 환기시키시는데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위쪽으로 팬이 기본 제공돼서 환기시키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위쪽에 또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쪽에는 프로캠프사의 14.4리터짜리 고정식 변기 제공이 되고요. 고정식 변기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수건 같은 건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한 번만 나눠진다면 딱 수건 사이즈가 맞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도 공간을 좀 더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납함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건 걸 수 있는 거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기 쪽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게 워터펌프인데, 와서 샤워하시고자 하는데 워터펌프 안 켜고 오셔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 없이 바로 켜고 사용하시는 점 분명히 좋고요. 위쪽에 220V 단자 있는데 여기에 드라이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가 조금 높아서 고정식 변기 위에 있는 장 아래쪽 공간이나 그런 데 들어간다면 좀 더 사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샤워기도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샤워기 공간인데요. 별도 세면대가 없기 때문에 샤워기로 사용하셔야 되고, 세면대가 설치된다면 분명히 작은 공간에서 불편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쪽에 이렇게 큰 거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부인데요. 출입구 위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하나씩 살펴보면 적상계 마련되어 있고요. 청소호수 게이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켜고 끄실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12V 켜고 끄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옆쪽으로 등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이 통합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로 켜고 끌 수 있는 것들이 켜고 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거실에 있는 이 메인 등을 이렇게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벙커, 거실, 주방은 각각의 간접등을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요. 벙커 등은 이렇게 끄고 켜실 수가 있고, 거실 등도 이렇게 끄고 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부에서 요즘에는 IoT 적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토모빌에서도 옵션 적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토모빌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토모빌의 뱀프유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역시 제 구독자분들의 안목이 탁월하다고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타 회사들에서도 많이 만드는 U자형 소파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골랐는데, 동일한 레이아웃에서 아토모빌만의 감성으로 상당히 모던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좋았고요. 캠핑을 하시는 대표님 부부가 만드는 차량답게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들, 그리고 사소한 스위치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캠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난방 토출구가 2개가 제공이 돼서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정도였고, 전체적으로 아쉬움은 많이 없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 정말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짧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